안녕하세요. 마포구에 그 아파트가 8억에 거래됐다고 뭐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어쩌면 저 8억에 거래한 이가 위너일 겁니다. 왜냐?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좀 지나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에 될까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마포구의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현실로 봐야 될 겁니다. 뭐 작년 9월 달에 15억에 거래가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가 14억 5천에서 16억 5천에 나와 있다고요? 어쩌라고요? 호가는 호가일 뿐인 거죠. 뭐 시세하고 동떨어진 거래를 뭐 특수거래다. 뭐 특수거래인지 아니지. 뭐가 중요하냐고요. 특수거래든 어쨌든 간에 하나의 거래인 거고 하나의 거래 가격이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뭐 증여세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중에 뭐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만약에 거래하면 그게 뭐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세금을 내겠죠.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격을 낮춰서 거래가 되면 저게 특수거래인 거고 가격을 3, 4억, 5억, 7억 높여서 거래하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거래의 한 부분임을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가짜죠.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는 가격입니다. 제가 아파트 가격을 10억에 거래했다라고 신고하면 10억이 되는 거고요. 100억에 했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100억에도 등재가 될 수 있는 게 현재 시스템이라는 거죠. 뭐 대한민국처럼 IT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저렇게 내버려두는 이유는 뭘까요? 기득권들, 건설, 시행, 지자체, 지방정부 뭐 모두가 담합한 사실상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거죠. 좀 어쩌고니 없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쉬운 곳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함부로 부동산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지금 2022년 연말 이 시기 때 무리하게 부동산을 빚내가지고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이 아니라 최소 3년, 4년, 5년 뒤쯤을 시기로 내다보고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보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 오를 때는 정상거래고 속 떨어지면 이상거래냐? 거래가가 실거래가다. 그동안 거래가 가짜였다.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조만간 6억 갈 건데 잘 파는 것 같다. 내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고물가, 삼고 온다는 거 다 아는데 주택가 폭락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점점 더 시간을 가지고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만 나홀로 승승장구할 리 없다라는 거죠. 파는 사람 마음 아니냐라는 거죠. 집을 팔고 나간 사람이 선견지명이다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뭐 3억도 안 하던 분양가가 20억이 돼서 8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안 해요. 뭐 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집값 낮춰서 팔겠다는데 왜 남들이 관심을 가지냐라는 거죠. 뭐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뭐 연끌 쪽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사실 두고 봐야 될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참 희한한 게 집값이 떨어지면 나중에 전세하고 월세하고 만약에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서 실제로 진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와도 사람들이 안 삽니다. 못 삽니다. 더 떨어질까봐. 근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더 살려고 달려붙는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고 희한한 얘기입니다. 마포구에 30평대 아파트가 8억에 거래됐다. 어떻게 보면 맞겠습니까? 앞으로 마포구에는 아파트 가격이 8억 이하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면 맞고요. 마포구 인접해 있는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가격도 그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봐야죠.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우냐? 아쉽죠. 앞으로 몇 년간은 최소 몇 년간은 부동산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 먹고 사는 게 먼저죠.
푸르밀 보셨잖아요. 정리해고를 400명을 한 방에 해버리잖아요.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대기업들도 계열사별로 인력 감축하고 뭐 내보내고 통폐합하고 온갖 짓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도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지만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부채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수익을 내고 승승장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몸집을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쪼을 거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삶을 더 냉정하게,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 잘 지킬 수 있게끔 애써야 될 겁니다. 뭐 저렇게 마포 반값 아파트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올 정도면 지금 현재 앞으로 벌어질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매우 심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이미 체감하면서 느낍니다. 함부로 지금 집을 살 시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곤두박질 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나중에 경매 시장이 대거 열리면 경락자금 대출을 한도를 되게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채권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만 반값으로 끝나느냐? 아닐 거죠. 마포인접 지역,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점점 더 아파트 가격이 우두두 떨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수거래든 나발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질 거다 라는 걸 현실로 내다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은 현금을 모아야 될 시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을 잘 지켜나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현재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헤쳐나가야겠죠. 견뎌야 될 겁니다. 극복해 나간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매우 지겹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또 다음 날이 있고 그 다음 달이 있고 내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암울하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정말 자기가 준비한 현금을 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벼락거지니 한심한 인간이니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중심을 꿋꿋이 지켰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